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플레이스에서 결제 단말기를 디자인하고 있는 산업 디자이너 류관주입니다. 토스는 사실 앱 서비스로 많이 유명한데 저는 조금 생소한 오프라인 결제를 위한 결제 단말기를 디자인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토스 프론트죠. 근데 벌써 이 토스 프론트가 출시한 지 2년 6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근데 이 결제 단말기라는 제품, 토스라는 브랜드 말고 어떤 브랜드가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당연하고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결제라는 이런 단순한 기능 외에 기억에 남는 경험이 좀 부재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기억에 남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스 프론트를 고객들에게 쉽게 잊혀지는 제품이 아니라 높은 사용성과 신미성으로 고객에게 기억되고 더 나아가서 결제 단말기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바라보고 세워진 형태로 출시되어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었던 이 토스 프론트를 더 개선해서 2세대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완성도에 대한 집착 없이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뭐 틀에 박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디자이너에게 완성도란 사실 미적 완성 그 이상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서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었을 때 그때 그제서야 디자인의 가치를 비로소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토스프론트 2를 더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만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품을 디자인한다는 건 앱을 디자인하는 것과 꽤 다른 생애 주기를 가집니다. 앱은 배포 후에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만 제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제품은 출시되면 그 모습 그대로 박힐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건 이제 금형이라는 수정이 어려운 틀로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시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수많은 샘플들을 확인해 본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점을 쉽게 찾기란 어렵죠. 그래서 저는 토스 프론트가 출시되고 나서 혹시 내가 놓친 문제점들은 없었을까 싶어서 매장에 방문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매장 사장님들과 인터뷰해 보면서 불편함에 대한 그런 피드백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토스 프론트 2의 기획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완성도에 대한 집착 없이 그냥 단순히 눈앞에 보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다면 토스프론트는 이렇게 출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거대하고 좀 복잡해진 모습으로 말이죠. 그럼 과연 어떻게 변화하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 토스프론트에서 개선해야 됐었던 부분은 바로 NFC의 위치였어요. 이 NFC 위치가 오른쪽에 있었는데요. 이 이유는 NFC 안테나의 그 전파가 다른 부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오른쪽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매장을 매번 다 돌아다녀 보니까 좁은 매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공간이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손을 넣을 수 없어서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상 제품에 NFC 기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토스프론트 2를 기획할 땐 이 NFC를 앞으로 옮겨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사실 1세대를 디자인하면서 NFC를 앞으로 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품 앞쪽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뒷면이 금속 재질이라서 이 금속 재질이 NFC 신호를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2세대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카드 리더기가 달려 있었던 부분에 NFC 안테나를 옮기고 그리고 카드 리더기를 제품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사실 디자인하다 보니까 딱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고 뭐 미래적인 느낌도 있었고 마음엔 들었는데 한 가지 걸렸었던 건 사용성 측면에서 고객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카드 리더기가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진다는 건 꽤 큰 모험이었어요. 그래서 사내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모형을 만들어서 팀원들에게 공개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역시나 이 카드 리더기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부터 카드 리더기의 사용성까지 불편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드를 꼽는 그 손목이 많이 불편했었는데요.
잘 구부러지지 않는 메탈 카드를 넣을 때 그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었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사실 완벽했지만 이 사용성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좀 더 원초적으로 접근해 봤어요. 아예 제품의 위쪽 면적을 넓혀서 NFC 태깅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이건 NFC 안테나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괜찮았지만 사실 제품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여서 이거는 심미적인 문제점이 있었죠. 특히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토스프론트의 특성상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한 시각적 요소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었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카메라가 중앙 정렬에서 벗어나면서 페이스페이를 해야 할 때 혹은 바코드 결제를 해야 할 때 사용자가 기기 우측에 서야 하는 문제점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뭐 친미성은 차치하고 이 단어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그건 무시하더라도 제품의 그래도 사용성이라도 높여보자. 그래서 카메라를 중앙 정렬시키고 그 주변으로 NFC 안테나를 두르는 이 방식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기능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NFC의 신호가 카메라를 떨리게 해서 그 카메라 상이 떨려 보이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건 바코드 결제나 페이스페이를 할 때 인식률을 현저히 낮추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결국 NFC를 제품 위쪽에다가 옮기는 두 가지 시안 모두 심미적인 이유, 사용성적인 이유, 그리고 기능성적인 이유 때문에 채택될 수 없었습니다. 이 끝나지 않은 고민의 과정 속에서 쉬운 선택을 했었더라면 뭐 신미성이나 사용성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시안 중 하나를 좀 더 디벨롭해서 출시하게 됐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시안은 없을까? 더 나은 해결책은 없을까?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NFC와의 그 싸움을 몇 주간 붙들다 보니까 정말 본질적인 질문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디스플레이 뒷면이 금속이 아니면 안 될까?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1세대에서 NFC가 앞쪽으로 위치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금속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금속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NFC 신호를 전혀 막지 않았어요. 대신 이제 플라스틱이 금속만큼 이 디스플레이가 뒤틀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가, 그게 관건이었는데 다행히 토스프론트는 전면에 강화 유리에 디스플레이가 부착이 되고 또 이 유리는 제품 넓은 면적에 본체에 붙게 되기 때문에 뒤틀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플라스틱으로 디스플레이 뒷면을 만드는 건 사실 단가도 높고 좀 까다로운 공정이긴 했는데 그래도 몇 가지 공정의 커스터마이징을 거쳐서 양산에 성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NFC가 인식이 앞에서 가능해지면서 신미성, 사용성, 그리고 기능성 모두 잡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집착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NFC 문제는 끝났고 그럼 다음에는 어떤 걸 개선해야 했을까? 바로 다음은 카드 리더기였습니다. 토스프론트의 카드 리더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고장 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고장이 더 많고 수리도 많이 보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토스프론트 1세대의 카드 리더기는 제품과 일체형이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보내야 했고 제품을 통째로 수리 보내야 했고 이건 평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결제를 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 가게 사장님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쓰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고장나면 수리를 맡김과 동시에 리퍼 상품을 드려야 했고 이거는 판매를 하고 계시는 그 대리점들의 재고 관리 부담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2세대를 디자인할 때에는 이 카드 리더기를 누구나 쉽게 교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교체 가능한 카드 리더기라는 컨셉은 이 시장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은 사실 이렇게 회로가 노출되게 디자인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제품의 그 리더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제품 외부에 후크가 노출되는 이런 방식들이 많았죠. 사실 이게 사용자를 위한 방식이기보다는 제조사 입장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에 가까웠어요.
플렉시블 PCB 그리고 포고핀, 여러분들이 쉽게 듣지 못하는 좀 생소한 단어들이잖아요. 이게 각각 이 케이블과 이 단자를 뜻해요. 이 단자들은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격도 싸고요. 설계할 때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 만들기엔 너무 괜찮았지만 고객들이 사용하기에는 꽤 복잡한 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토스 프론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했었던 우리 제품의 장점이 기기의 디자인과 그리고 편리한 사용성이었던 것만큼 우리는 이런 방식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었어요. 조금 더 누구나 쉽게 교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리더기의 형상도 온전한 제품처럼 좀 깔끔한 디자인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었던 단자들을 선택하기보다는 모두가 많이 익숙한 이 C타입 단자를 활용하게 됐어요. 사실 C타입 단자는 설계하기에도 그렇고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조사 쪽에 그렇게 친근한 제품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쉽게 학습 없이 리더기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충분한 합리적인 방안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C타입 단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 C타입 단자만의 그 고정력이 있기 때문에 고정을 위한 외부의 후크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서 제품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진짜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는데 제 고민은 이렇게 끼운 결제 리더기를 어떻게 빼게 하지?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 리더기를 C타입 방식으로 끼우게 되면은 사실 제품 바깥으로 리더기가 돌출이 되어서 손으로 잡고 빼야 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디자인하게 되면 누구나 손님들도 카드 리더기를 뺄 수 있게 되고, 또 살짝 빠져있는 카드 리더기가 빠져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결제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리더기가 바깥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품 어딘가에 리더기를 밀어서 뺄 수 있는 레버를 만들어줘야 했어요. 근데 이 레버를 만들면서 이 레버가 과해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을 계속 디벨롭하면서 이렇게 레버 방식이 아니라 버튼형의 방식으로 디자인을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품의 오른쪽 면이 또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도 않고, 또 누구나 그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원 버튼이라고 오인지할 수 있는 이런 학습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지금까지 쌓였던 리거시들을 아예 리셋하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이런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품을 만들어야 했고, 이 부품을 만들면서 단가도 올라가고 또 이걸로 인한 고장의 원인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다른 구조물을 통해서 이 리더기를 빼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근데 아예 생각을 리셋하고 나니까 그냥 앞에서 끼워 넣었으면 뒤에서 밀어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사실 지금까지 디자인되었었던 내부의 구조상 뒷면에는 전원 연결과 인터넷 연결, 이걸 위한 단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뒷면에 밀어내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란 마땅치 않았어요. 사실 뒤에서 밀어내게 하려면 지금까지 기구 설계자와 옥신각신하면서 만들었었던 이 내부 설계를 싹 다 리셋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하지만 결국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구조들을 싹 다 리셋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리더기를 빼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 단자가 달려 있었던 회로를 뒤집어서 제품 윗면에 기울여 배치하는 방식을 고안해냈어요. 이 과정에서는 이 회로가 기존과는 위아래가 좀 반전된 방향으로 뒤집혀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이 단자들도 하나하나 위아래가 다 반전된 부품들로 다시 수급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케이블을 꽂을 때 후크를 이용해서 꽂게 되는데 사용자가 후크를 쉽게 누를 수 있는 방향으로 단자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렇게 수많은 집착 끝에 결국 이 토스 카드 리더기는 누구나 쉽게 도구 없이 빼낼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되었고,
또 동시에 이 리더기 자체도 하나의 온전한 제품처럼 깔끔하게 디자인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단자들 있잖아요. 그 단자들도 기존과 다른 위치로 옮겨지면서 좀 더 사용자가 보기 쉬운 각도로 변경되면서 케이블을 더 쉽게 끼울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카드 리더기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꿨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나은 사용성을 찾을 수 있게 된 좋은 사례였습니다. 결국 하마터면 이렇게 디자인될 뻔했던 토스 프론트가 다행히 이렇게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제품들의 그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사용성, 신미성, 기능성까지 모두 두루 갖춘 제품으로 완성시킬 수 있었어요. 이런 집착을 꾸준히 해왔던 결과 이 토스 프론트 2는 1세대가 출시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판매량을 훨씬 넘어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객 센터로 인입됐었던 그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바뀌면서 지금까지의 고민이 이제 보상받는구나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성도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집착을 한 사람의 노력이 만든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하마터면 이렇게 디자인될 뻔한 것들을 가끔 보면서 아찔하기도 해요. 오늘 발표 같이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번 선택을 해야 할 때 쉬운 선택을 하기 이전에 더 나은 선택지는 없을까라는 질문 한 번 더 던져보시고 그리고 완성도를 위한 집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완성도는 수많은 집요하게 파고든 수많은 선택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